다음에 그 용이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 내지 민사소송 절차상 특례라고 해서요. 그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라고 해서 그 5조 1항에 보면 그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그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사집행법 41조는 뭐냐? 집행 개시의 요건이라고 해서 반대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 권한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 그 소위 말하면 뭐뭐를 함과 동시에 얼마를 줘라라든지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를 그 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명도 사건이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명도 사건. 하여튼 그 명도든 이전 등기든 간에 뭘 이전 등기 생각해 봅시다. 이전 등기 한다면 이전 등기를 뭐 말소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줘라 이렇게 된다면 그 말소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금전 채권과 동시행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41조에 따르면은 그런 반대 의무의 말소 등기죠. 그 반대 의무에 이행을 했다거나 말소를 실제로 했다라면 그 등기부, 그죠? 또는 이행의 제공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그런 말소 등기의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소 등기하는 서류들을 등기소에 보통 공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탁을 해가지고 그 공탁 서류,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서류들을 바로 못 가져가게 조건부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부 공탁을 해서 그 공탁 서류를 이렇게 법원에다 보이는, 이렇게 해서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경매를, 집행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됐는데 지금 그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 달라 소송을 할 때 건물주가 보통 동시행 항변을 하죠. 무슨 동시행? 명도를 해야 주지 않냐? 그래서 그런 항변을 하게 되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피고는 원고에게 뭐 이렇게 명도함과 동시에 얼마를 지급받아라, 얼마를 지급하라, 명도를 받은과 동시에 지급하라, 원고에게, 이런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민사집행법 41조에 따르면은 그거를 명도했다는 거, 아니면 명도의 명도의 제공을 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만 집행 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좀 편하게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안 그래도 보증금 받는데 시간도 늦고 그 임차인 어떤 지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이 있어야 다른 데 이사도 가고 또 장사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고려할 때, 그런 굳이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바로 경매 신청해 주겠다, 경매 집행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집행 부분에서의 약간 어떤 편의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상 특례라고 해서, 이게 상임법 18조에 보면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소액사건 심판법 6조, 7조, 10조,
11조 2를 준용한다라고 해서요. 6조가 뭐냐? 소장 송달 그래가지고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해서 좀 빨리, 그죠? 소액사건 심판법은 신속이 가장 그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송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준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빨리 하라 이런 뜻이에요. 소장 송달 같은 거를. 그 다음에 기일 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7조에 소재기가 있는 경우 판사는 이런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답변서 요청하고 뭐 등등 그런 공방을 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거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된다. 그죠? 한번 해서 끝내라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실제로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도 막 다투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에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죠. 되도록 1회 변론기일로 심리 마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어떤 빨리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 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죠. 판사가 조금 선제적으로 기일 전이라도, 보통은 이제 변론기일 전에 이런 그 증거 신청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변론기일 전에 이런 증거 신청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요.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법 10조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그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 신청은 판사의 직권은 조금 그 드물고 당사자가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당사자가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제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런데 소액사건 심판법에서는 조금 더 판사의 직권 개입을 그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약간 원님 재판의 어떤 냄새가 나죠. 원님 재판이라고 하면 그 원님이 그 재판을 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거 신청도 판사가 좀 직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인 신문 같은 경우도 판사가 신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색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한 특례도, 그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에 즉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 종결 후에 따로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 뒤 이렇게 해서 변론 종결 기일 따로, 그 다음에 선고기일 따로 이렇게 하는데, 소액사건 심판법은 변론 종결 후에 바로 즉시할 수 있으니까 변론 종결하고 나서 바로 선고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하는, 재판 마칩니다. 당신 재판 졌소. 당신 패소. 뭐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판결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망해 보시면 이 판결서에는 그 민사소송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항에는 판결을 선고하면은 그냥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런 식의 선고는 대부분 다 이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거나 아니면 원고의 청구가 전부 패소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원고 승소, 그 다음에 간단한 이유 이야기하고
이유 안 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는 원고 패소하고 간단한 이유, 그 다음에 이유 없다 이렇게 되니까 판결 쓰기가 판결이 아주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변론 종결 후에 이런 선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통상의 재판, 소액 사건이 아닌 통상의 재판은 변론 종결하고 나서 판결 선고는 한 3주, 4주 뒤에 보통은 되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판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판결 이유를 미리 안 써놓고 판사가 변론 종결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기록을 면밀히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글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소액사건 심판법처럼 종결 후에 바로 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임대차 보증금 청구 사건도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그 신속한 절차를 위해 가지고 바로 이런 선고 부분에서도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